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이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세계 유수의 교육기관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거나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의 여러 대학은 VOA에 김일성 종합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북한에 삭제 요청도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공식 웹사이트에 올라있는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들입니다. 모두 김일성대가 자매 결연을 맺은 학교라고 주장하는 곳들입니다. 다른 페이지에는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들이란 소개와 함께 연구 주제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 설명만 보면 유럽과 아시아,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대학들까지 폭넓게 교류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VOA의 취재 결과 유럽의 유수 대학들은 김일성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일성대가 자매결연을 맺고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힌 프랑스의 동방언어문화대학 국제학생처는 현재 김일성대와 어떤 교류도 하지 않으며 자매대학 관계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한국어 전공 교수 한 명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은퇴했고 2017년 이후로는 김일성대와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또 김일성대 웹사이트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작년부터 북한에 요청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자매대학으로 지목된 슬로바키아의 코멘스키 종합대 측은 1950년대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국가였을 때의 일이라며 이미 70년이나 지났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김일성대는 물론 북한 대학들과 어떤 교류도 없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유럽 기관들이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는 것은 북한 대학과의 교류가 자칫 UN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대와 공동 연구를 했다고 나오는 이탈리아 국제이론물리센터도 그런 이유로 교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리센터 측은 우리는 UN 산하 기관으로서 대북 제재에 충실히 동참하고 있다며 김일성대와 교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엔 물리학 프로그램에 북한 연구자 몇 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떠난 상태라는 겁니다. 김일성 종합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알려지면서 유럽에서는 최근 대학들의 자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독일 훔볼트대, 체코 카를대,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 등은 이미 지난해 김일성대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둔화됐던 북한 석탄 항구의 움직임이 최근 다시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탄은 유엔의 대표적인 대북 제재 대상인데 위성사진 분석 결과 대한항과 송림항 등 북한의 대표적인 석탄 취급 항구에 대형 선박들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석탄 항구로 알려진 대한항을 촬영한 7월 5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석탄 취급 부두 두 곳에 각각 길이 110m와 80m에 달하는 대형 선박이 정박해 있습니다. 인근 항구에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색 물체가 가득하고 선박에도 이미 석탄이 상당 부분 선적된 듯 적재함의 색상이 검정으로 나타납니다. 남포 송림과 더불어 대동강의 대표 석탄 항구인 대한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한창이던 2020년 이후 석탄 관련 활동이 크게 둔화 있었습니다. 특히 석탄 선적을 위해 입항한 선박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항구의 색상도 석탄으로 인한 검은색 대신 콘크리트 색상인 회색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포착된 대형 선박들과 검은색으로 뒤덮인 항구는 이곳의 석탄 활동이 일부 재개된 게 아니냐는 추론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석탄을 포함한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 상태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석탄 항구에서 포착된 선박이 이후 중국 근해로 이동하는 사례를 여러 차례 지적하는 등 석탄 항구에서의 움직임을 제재 위반으로 해석해왔습니다. 선박들이 드나드는 북한의 석탄 항구는 또 있습니다. 앞서 VOA는 대한항에서 약 14km 떨어진 또 다른 석탄 항구 송림항에 5월 한 달간 다수의 화물선이 드나든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지난 5일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도 이곳에 총 3척의 선박이 머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 가운데 한 척은 하얀색 포대로 보이는 물품을 하역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두 척은 검은색 물체가 가득한 점으로 볼 때
석탄을 선적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제재 위반 사례 중 하나로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올해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화물선들이 중국 저우산 인근 해역으로 석탄을 운송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명예훈장을 수여했던 한국전쟁 참전용사가 미국 국방부의 영웅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6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영웅의 전당 헌액 행사에서 올해 95세 고령인 한국전쟁 참전용사 랠프 퍼켓 대령이 한국전쟁 등에서 국가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임무를 완수했다며 그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퍼켓 대령이 중공군의 위치를 파악해 총격을 유도하며 스스로 위험한 고지 앞에서는 용기와 수류탄 파편을 맞은 뒤에도 작전을 지휘하다 위태로운 상황이 되자 부하들에게 자신을 두고 떠나라는 담대한 리더십을 몸소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퍼켓 대령은 그러나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로 이날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남부 조지아주 출신인 퍼켓 대령은 1943년 이등병으로 입대해 2년 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으며 1950년 8월부터 11월까지 한국전쟁, 1967년부터 1년간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1971년 전역했습니다. 뉴질랜드 총리가 북한 정권의 무력 시위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7일 호주 시드니 로위 연구소에서 행한 외교정책 연설에서 뉴질랜드가 다자기구를 통해 국제질서 유지에 나선 사례들을 소개하며 북한 정권의 미사일 도발을 꼽았습니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을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들이 영내 평화와 안정에 제기하는 위협을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참석한 것도 국제질서 위협과 다자주의 도전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지난 10년간 대중국 무역 누적 적자액이 100억 달러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토대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 북중 무역 수지를 살펴본 결과 이 기간 북한의 누적 적자액은 101억 368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대중 수출액이 수입액을 앞지르지 못하면서 연속적으로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적자 규모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0억 달러 이하의 적자를 보였지만 국제사회가 고강도 대북 압박을 본격화한 2017년 16억 달러로 적자액 10억 달러를 넘겼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20억 달러와 23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적자액 20억 달러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등에 대응해 북한의 수출품 가운데 90%를 차지하는 광물과 수산물, 섬유 제품 등에 대한 금수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국제 종교자유회의에 연사로 참석해 북한 정권에 대한 강력한 압박과 북한 주민들의 종교 자유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영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뒤 영국 의회에서 근무 중인 티머시 조 씨는 6일 런던에서 열린 2022 국제 종교와 신념의 자유 컨퍼런스 둘째 날 행사 중 의원들에게 영감 주기 토론에서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주민들을 위한 운동가 양성에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제레미 헌트 전 영국 외교장관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영국과 덴마크, 남아공의 현역 의원, 청중들을 상대로 이같이 당부하면서 혹독한 환경에서 자신이 생존한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을 유지한 덕분으로 고난은 신념을 부수기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박지현 씨도 전날 종교자유와 북한 인권이라는 주제로 한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5일에는 영국 총리 관저를 방문해 북한 내 종교 박해와 인권 침해 실태를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